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물을 왜 다양하게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생물의 5개. 생물 5개 뭐 있었죠? 그쵸? 가장 먼저 우리가 있는, 그렇죠? 동물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죠? 두 번째 식물계. 그리고 우리가 식물인 줄 알았지만 식물이 아니었던 버섯이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그 개를 균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균 같은 핵이 딱히 완벽하게 있지 않은 아이들을 원핵 생물계. 그리고 세균은 아니지만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 그런 생물들을 원생 생물계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이 다양한 종과 계에 대해서 한번 중단어 매듭짓기를 같이 풀어봅시다. 생물의 다양성. 생물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정도를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생물의 다양해진 까닭은 다양한 뭐를 가진? 그렇죠. 다양한 변이. 다들 안 까먹었죠? 변이를 가진 생물이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해온 결과 오늘처럼 다양한 생물이 생겼습니다. 분류의 목적은 생물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생물은 어떻게 되었고 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나서 분류를 해두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편하다고 했죠. 분류한 단계는 가장 크게 5개로 나눠지고 개 다음이 문, 강, 목, 과, 속, 종 해서 종이 가장 작은 단계인데, 이 종이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가 바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올렸던 Q&A를 꼭 잘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게 있어요. Q&A 꼭 보세요. 생물을 분류할 때 우리는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핵막이 있는지 없는지, 세포벽이 있는지 없는지, 세포수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원핵 생물계,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핵막이 없다. 세포벽은 있고 세포수 단세포, 그러니까 1개, 광합성은 거의 안 한다. 원생 생물은 어떤 거 있었죠? 집신벌레 같은 게 있었는데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세포수는 대부분 단세포, 광합성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식물계는 핵막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원핵 생물계처럼 세균 말고 대부분 생물은 다 핵막이 있어요. 세포수는 식물은 많고요. 광합성은 합니다. 균계, 그러니까 버섯, 곰팡이류는 핵막이 있고 세포벽도 있고 세포수 대부분 많지만 뭘 안 한다? 광합성은 하지 않습니다. 광합성을 하고 하지 않고가 식물과 균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실제 우리 수업 목표죠. 생물 다양성을 왜 보존을 해야 될까요? 왜 보존해야 될까요? 같이 봅시다. 교과서 107쪽을 보면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요. 생태계 평형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평형이 유지되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서 먹이 사슬이 복잡할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림 3-6을 같이 봅시다. 수리부엉이가 가장 큰 포식자인 경우예요. 수리부엉이는 쥐도 먹고 새도 먹고 오리도 먹어요. 근데 이 쥐는
메뚜기나 벼를 먹고요. 오리 같은 경우에는 붕어, 새우 이런 거를 먹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먹이 사슬이 얽혀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생물 종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벼라는 종류밖에 없고요. 벼를 메뚜기가 먹고요. 메뚜기를 쥐가 먹고 쥐만 수리부엉이가 먹어요. 그럼 만약에 벼만 없어졌어요. 벼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일단 벼를 먹고 사는 메뚜기가 없어지겠죠. 그럼 메뚜기를 먹고 사는 쥐도 없어지고 그럼 쥐를 먹고 사는 부엉이도 없어지겠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모두가 없어질 수 있는 위험이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 상황을 보면 벼가 없어진 경우에 메뚜기가 죽고 쥐가 죽겠죠. 그럼 수리부엉이 죽나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아직까지도 붕어랑 새우를 먹고 사는 오리가 있고 참새가 있기 때문에 수리부엉이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벼를 먹고 사는 메뚜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평형이 유지된다. 그쵸? 왜 안정적인지 알겠죠? 그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은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물이 멸종해서 줄어들면 이게 점점점 효과가 커져서 다른 생물도 멸종할 위기가 쉽게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해달이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예시로 한 개 보면 되고요. 생물 다양성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줄까요? 생물이 왜 다양해야 될까? 일단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생물이 다양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선생님 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뭐 대부분 많이 먹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소고기밖에 없어요. 그럼 너무 좋은가? 소고기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돼지랑 닭고기 같은 맛있는 것들은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죠? 치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먹는 재미도 줄어들겠죠. 단순하게 우리 입장 봤을 때. 교과서 109쪽을 같이 볼까요? 생물은 자원으로만 여기면 현재 자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생물은 무관심 속에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도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 가운데 한 개고 다른 생물도 같이 사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배운 내용 정리하기 같이 볼까요? 생물 다양성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먹이 사슬이 형성돼서 평양에 도움이 됩니다. 멸종이 일어나서 생물 다양성이 줄면 사람을 포함한 다른 생물 영향을 받아서 파괴될 수 있으니까 생물 다양성은 꼭 보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오늘 생물태계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그런 질문들이 아마 올라갈 건데 각자 잘 생각해서 잘 적어주세요. 이상입니다.